감염내과는 생소하시죠? 예전에 화환 같은 거를 이제 신청을 하면은 감염내과인데 간염내과라고 간으로 써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메르스 때문에 감염내과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내과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균에 의한 것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하면 그런 감염이 안 될 것인가. 감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죽게 될 때 모든 마지막 과정은 다 감염으로 죽게 됩니다. 대개는 어떤 원인이든 간에 뭐 암이 생겼다, 뭐 암 자체로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암을 앓다가 또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폐렴이라든지 균열증이라든지 이런 감염으로 해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예방접종을 어떤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방접종하면은 대개는 어린아이들 맞추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이제 갓난 아기들 일정한 그 스케줄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성인에서도 어르신들도 예방접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맞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제일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독감 예방접종이죠. 독감 예방접종 매년 하시나요? 네. 그래서 성인 예방접종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상황에서 맞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침침하셔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예방접종 하셔야 될 성인에서 해야 될 예방접종은 나이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지금 오신 분들 뵙기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에서 맞아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고 또 50세, 40대, 30대 각각 맞으셔야 되는 그런 예방접종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파상풍 예방접종입니다. 파상풍 예방접종은 파상풍만 따로 맞는 것이 아니라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것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을 같이 예방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Tdep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이 두 개가 묶여 있는 게 T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을 한꺼번에 예방하는 그런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파상풍 뭔지 아시나요? 파상풍. 파상풍은 옛날에 왜 아기 낳을 때 아주 집에서 아기 받을 때 소독 안 된 가위 가지고 이렇게 탯줄 자르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나 아기 이제 감염되고 그런 게 이제 파상풍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그런 상처에 의해서 아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아주 녹슨 낫에 손을 뱉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파상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파상풍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아주 신경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질환이고, 대개는 요즘은 이제 잘
보긴 힘듭니다. 파상풍을 요즘은 위생 상태가 좋으시기 때문에 파상풍에 걸릴 일은 거의 이제 없는데 간혹 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같으면 1년에 한두 분 정도 파상풍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 더러운 상처에서 생기지만 아주 가벼운 상처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환자분은 그 야외에서 꽃 화훼라 그러나요? 그런 거 손질하시는 분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뭐 가시에 찔렸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파상풍이 온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이런 그런 상처 날 일이 없다, 그런 바깥의 활동이 없다 하시더라도 뭐 가벼운 야외 활동에서도 이런 파상풍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 있고요. 디프테리아는 요즘 보기 어렵습니다. 백일해는 백일해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시죠? 백일해라는 거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그래서 백일해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정확하게 100일을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그런 병이고요. 이것도 요즘에는 좀 보기 어렵죠. 예전에 많았었는데 이런 병들이 요즘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 때 DPT를 놓기 때문에 DPT가 요 세 개를 예방하는 그런 예방접종이 소아에서 맞는 DPT입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 맞았던 그 DPT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인에서도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백일해가 DPT가 나오면서 이때 이제 DPT가 나오면서 확 줄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든데 최근에 다시 백일해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어렸을 때 어느 정도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냥 흔히 그냥 백일해 그냥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앓고 지나가면 어른이 돼서 애를 낳았을 때 애한테 그 면역력이 전달됩니다. 엄마를 통해서 어렸을 때 앓은 엄마를 통해서 면역력이 전달돼요. 근데 요즘은 DPT를 맞기 때문에 아기가 안 걸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그때 가서는 면역력이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좋아서 어렸을 때 안 걸린 대신에 어른이 돼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아 때는 이제 DTP를 이제 맞는데요. 성인이 되면은 Tdep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이거는 세 가지 백일해까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까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 Tdep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고 부스트릭스하고 아다셀이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약간 좀 성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Tdep은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전에 이 파상풍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1967년도 이전에 출생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부분 분들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Tdep 100일을 포함한 그런 예방접종을 한 번 맞으시고 1개월, 6개월 후에 TD, 그러니까 총 3번 맞으시는 거죠. 3번 파상풍 예방접종은 3번 하시면 됩니다. 맞고 1개월 후, 6개월 후. 그 다음부터는 10년마다 TD를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셨다. 그러면 10년마다 그냥 맞으시면 되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백일해를 포함한 Tdep이라는 것을 한번 맞으시고 1개월 후, 6개월 후 TD를 맞아서 기본 3번으로 3번 접종을 하셔가지고 예방접종을 하신 다음에 이후부터는 10년마다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독감을 얘기하는데 독감은 감기가 독한 거죠. 그죠? 독한 감기가 독감이죠. 근데 독감하고 감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감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목 아프고 그런 증상이 주된 증상이라면 독감, 인플루엔자는 고열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고 고열이 갑자기 열이 많이 나고 이런 게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이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 열이 많이 나면서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이 아프고 그런 증상이 생기면 아, 이게 독감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감 걸리면 되게 뭐 입원하시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대부분 독감 백신을 맞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래서 백신을 잘 맞으시는 게 중요하고 매년 맞아야 되느냐, 작년에도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되느냐, 이거 그 제약회사가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근데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달라요. 그래서 올해 유행할 것을 예측을 해서 이제 주사를 만들거든요. 설사 똑같다고 하더라도 맞으시면 작년에 맞으시고 또 맞으시면 좋습니다. 면역력이 더 증강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맞으시면 되고 요즘 이제 맞기 시작할 시즌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맞으시면 되고요. 현재 독감 백신은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안 맞추죠.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독감 백신을 안 맞춥니다. 또 약간 좀 애매해서 이런 질문 하세요. 약간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맞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을 드실 수 있으면 맞으셔도 됩니다. 계란을 못 드실 정도로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그러면은 독감 백신은 맞으시면 안 됩니다. 나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맞으시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좀 중한 병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근처 자식들이나 같이 살고 있는 간병인이나 가족들도 다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맞아서 나는 안 걸리더라도 가족들이 걸리면 또 옮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간병인들 다 같이 맞는 게 중요하고요. 애들은 코에 넣는 그런 독감 백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른에서는 보통 잘 쓰지는 않고요. 특히 당뇨라든지 다른 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코에 뿌리는 백신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A형 간염 백신인데 A형 간염 백신은 이것도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A형 간염이라는 게 아마 지금 대부분 다 어렸을 때 다 알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알았을 겁니다. 그냥 어렸을 때 알으면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갑니다. A형 간염은. 근데 이게 성인이 돼가지고 걸리면 굉장히 심한 간염이 올 수가 있고 간 이식까지 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30대 정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30대는 어렸을 때 예방접종도 안 하고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어렸을 때 걸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대 또는 20대, 30대일 경우에는 항체가 없으면 A형 간염 예방접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2번 맞으면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2번 맞추면 됩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 보여드릴 때마다 이상 반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쉽게 얘기하면.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셔야지, 아, 이게 어디서 들으니까 이게 좋다던데 이것 좀 놔주세요. 아니면 친구가 이거 맞았다는데 저도 좀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인지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맞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은 B형 간염 백신입니다. B형 간염 백신은 대부분 이제 젊으셨을 때 다 맞으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예를 들면은 혈액투석을 한다. 그러면은 B형 간염에 옮을 위험성이 높거든요. 혈액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는 뭐 배우자가 B형 간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셔가지고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으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B형 간염은 대개 3번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MMR 백신입니다. MMR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기들 맞추는 MMR 백신인데 홍역, 볼고리, 풍진 뭐 이런 겁니다. 대개는 이제 젊은 그 성인에서 문제가 되고 생후 1년 이후에 2번 MMR을 맞으면 면역력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면역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죠.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풍진인데요. 풍진은 임신을 해서 풍진에 걸리게 되면 아기한테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풍진은 굉장히 중요하고 임신 전에 풍진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풍진에 대한 항체가 없으면 MMR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따님이나 며느님 계시면 임신 전에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MMR이라는 것은 생백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경우가 있고 죽은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죽은 바이러스입니다. 사백신이거든요. 생백신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MR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다음에 MMR을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MMR을 맞고 또 임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MMR을 맞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정도는 피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같은 경우에 면역 저하자,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MMR을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수두 백신입니다. 수두는 뭐 어렸을 때 다 앓으셨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요즘 수두 백신을 어렸을 때 맞기 때문에 수두를 안 앓습니다. 대부분 수두를 안 앓고 청소년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젊은 성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수두를 앓으면 되게 또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하는 게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앓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두를 어렸을 때 앓았으면 평생 안 걸립니다. 수두는. 근데 수두 백신을 맞았으면 이게 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역력이 없다든지 또는 유치원 교사, 가임기 여성 이렇게 애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수두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두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수두도 생백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사를 하면 안 됩니다. 면역이 떨어졌다든지 임산부,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수두 백신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HPV 백신인데, 이거는 자궁경부암 백신입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자궁경부암이라는 것은 HPV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 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HPV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 HPV 백신을 맞으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럼 언제 맞느냐? 결국은 HPV라는 것은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성생활이 활발해지기 전 시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10대 초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대 정도의 요 예방접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가기 전쯤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암만 예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식기 사막이라든지 자궁경부암 이외에 다른 종양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되기는 11에서 12세 여자아이한테 맞추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그때 못 맞았다 하더라도 13세에서 뭐 25세,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는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결국 1차 접종하고 2개월, 6개월 후에 다시 2차, 3차 접종을 해서 총 3번 맞추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반응이라는 것은 접종 부위 통증이 있다든지 발적, 가렵다든지 뭐 이런 것들, 대개는 이제 가벼운 맞은 부위의 이상 반응인데 드물게 의식 소실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의식을 잃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는 병원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 10대, 20대의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있으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추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막알균입니다. 수막알균 처음 들어보시죠? 수막염 들어보셨죠? 뇌수막염. 네, 뇌 안에 수막염 생기는 건데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균이고요. 수막알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험악해 보이는데 전신에 저렇게 막 멍이 들듯이 전신에 피부에 저런 게 생기면서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저게 흔히 보지는 못합니다. 흔히 보진 못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그런 경우요. 예를 들면은 군대 또는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 이런 데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혹시 군대 가기 전이다 그러면 한번 맞추는 게 좋습니다. 대학 기숙사 들어가기 전 뭐 이럴 때 접종 대상은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비장을 수술한 환자. 비장을 어떤 이유에서 떼는 수가 있습니다. 간이 있고 비장이 있죠. 그래서 비장을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병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비장을 뗄 수도 있고요. 다쳐가지고 비장을 절제하기도 하고. 근데 비장이 절제되면, 비장을 떼면 이 균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무비증이라는 게 이제 비장을 뗐다 이런 의미인데요. 비장을 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백신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의 신입생 이런 경우는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는 방법은 한 번 근육주사를 맞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비장이 절제됐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 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번 맞으셔야 됩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역시 뭐 주사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피로감, 관절통, 열이 난다든지 대개는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맞은 부위에 생기는 통증이나 이렇게 붓고 빨갛게 되고 이런 것 또는 전신에 열이 나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폐렴 사슬을 알균 감염입니다. 이게 처음에 손드셨던 그 폐렴 예방접종이 아마 이걸 겁니다. 폐렴 예방접종은 폐렴 사슬 알균을 목표로 해서 요거를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는 겁니다. 폐렴 사슬 알균, 말이 어려운데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입니다. 이 폐렴 사슬 알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폐렴 예방접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연세가 드셨을 때 이 폐렴 사슬 알균에 의한 그런 감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맞으시는 것이 좋고요. 노인에서 이 균에 의한 감염 다른 연령보다 한 3, 4배 더 높고 또 이 폐렴 사슬 알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뇌수막염도 일으킬 수 있는데 노인에서 가장 흔합니다. 사망률도 높아서 만약에 85세 이상에서 이 감염증이 생기게 되면 한 40% 이상에서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이 폐렴 사슬 알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권장사항을 보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서 폐렴 사슬 알균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렴 사슬 알균 폐렴 백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단백 결합 백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다당질 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니까 숫자로 13가 백신이 있고 23가 백신이 있습니다. 13가 백신이 있고 23가 백신이 있습니다. 폐렴 백신에 두 종류가 있어요. 13가 백신이 있고 23가 백신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23가 백신입니다. 과거에 맞으셨던 거는 맞으셨다 그러면 23가 백신을 맞으셨을 겁니다. 13가 백신이 나온 거는 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13가 백신도 맞고 23가 백신도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3가 백신을 맞으셨다. 몇 년 전에. 그러면 13가 백신을 다시 맞으셔야 되는 거죠. 13가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아주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대규모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맞은 적이 없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맞으신 적이 없다. 65세 넘었고 맞으신 적이 없다. 그러면 13가를 맞으시고 1년쯤 있다가 23가를 맞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맞은 적이 없고 65세가 넘었고 그러면 13가를 먼저 맞고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23가를 맞으시면 됩니다. 23가를 먼저 맞으면 안 되냐? 그럼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13가를 먼저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65세가 넘어가지고 23가 백신을 이미 나는 뭐 한 5년 전에 맞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에는 그냥 13가 한번 맞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23가를 맞으시고 최소 1년 정도를 띱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작년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23가를 맞았다. 그러면 한 6개월 있다가 13가를 맞으셔야 되는 거죠. (65세) 이전에 어떤 이유에선가 23가를 맞으셨다. 그러면 23가하고 13가는 최소 1년 간격을 두시고, 그리고 13가를 맞으시고, 그리고 23가를 맞은 지 5년이 넘어간 상태면 23가를 한 번 더 맞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23가를 한 번 맞으면 그걸 끝입니다. 근데 65세 이전에 23가를 맞으셨으면 65세가 넘어간 다음에 5년, 맞은 지 5년이 경과해서 23가를 한 번 더 맞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 계세요? 65세 이전에 23가를 폐렴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다. 아, 있으세요? 근데 23가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몇 년도세요, 그게? 한 3년 전? 3년 전. 그러면 65세가 넘으셔서 23가 한번 다시 맞으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좀 복잡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맞은 적이 없다. 폐렴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없고, 65세가 넘었다. 그러면 13가를 먼저 맞고, 1년 있다가 23가 맞으시면 됩니다. 나 이전에 23가를 한번 맞았다. 그러면 최소 1년 간격을 두고 13가만 한 번 더 맞으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13가나 23가나 비슷합니다. 대개는 맞은 부위 통증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대개는 하루 이틀 내에 없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백신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이제 금기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으실 부분이 이제 대상포진 백신인데요. 대상포진은 수두 아시죠? 수두 바이러스랑 같은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수두 수두를 알아서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이제 숨어 있다가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밖으로 나오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내가 걸렸다. 누구한테 옮았지?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 걸리셨던 바이러스가 튀어나온 겁니다.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이걸 남한테 옮겨줄 수 있을까? 옮겨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성인, 수두를 앓으셨던 분은 다시 수두 안 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기라든지 까는 아기라든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 백혈병 환자라든지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면 병원에서 격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활동을 하시거나 뭐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뭐 격리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대상포진을 앓으셨다고 해서. 하지만 주변에 갓난아기가 있다든지 또 면역 억제된 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수두에 걸린 다음에 요 신경에 숨어 있습니다. 신경에 숨어 있다가 그 신경 따라서 피부로 이렇게 나와서 물집이 잡히는 그런 병이고요. 평생 3명 중에 1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린 적이 없다. 그럼 내가 평생 살면서 한 30% 정도 걸릴 확률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신경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어느 부위든지 대상포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상이라는 건 대가 그 띠를 얘기합니다. 띠를 두르듯이 이 물집이 잡힌다 그래서 대상포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띠를 두르듯이 생기는 그 물집이 대개는 1, 2주 지나면 좋아집니다. 문제는 그 부위에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경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신경에 숨어 있다가 신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집은 다 좋아졌는데 통증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진 신경통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 노인에서 신경통이 더 심합니다. 신경통은 경우에 따라서는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고, 이것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이제 그런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상포진과 신경통을 줄이는데 70세 이상에서 맞으면은 대상포진 자체를 막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신경통을 예방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다, 70이 넘었다 하더라도 맞으시면 대상포진 자체를 크게 줄이진 못하지만 혹시 대상포진을 알았을 때 신경통을 좀 줄여볼 수 있겠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언제 맞는 걸 그럼 추천하느냐? 60세 이상에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허가는 50세 이상부터 되어 있습니다. 50세 이상부터 맞으실 수 있지만 60세 이상 되셨을 때 맞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연령, 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상황,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된다는 것이고, 노인에서 반드시 맞으셔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라고 하면 매년 맞으시는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사슬알균, 그 다음에 대상포진, 요 3가지가 제일 중요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혹시 당뇨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당뇨 있으신 경우에는 역시 독감하고 폐렴 사슬알균,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시면 그 당뇨발이라 그래가지고 발에 감각이 떨어지면서 발에 염증이 오기가 쉬운데 그럴 때 이제 파상풍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파상풍 예방접종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